안녕하세요. 시장이 굉장히 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유독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만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기보다는 2020년 이후 과도했던 레버리지 투자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계속 부르면서 하락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신용장고 규모가 상당히 컸던 만큼 쓸려 내려갈 때도 요란합니다. 원유나 밀 같은 원자재가 올라서 인플레가 심해지니 시장이 조정받는다는 논리도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꺾인 마당에는 약간 빛을 잃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2018년에서 19년 하락장을 겪으면서 이 정도 하락장을 만날 일은 당분간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후 3년 동안 두 번이나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하락의 이유가 어쩌고, 인플레이션 이유가 어떻고, 원자재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건 그냥 뉴스 찾아봐도 되고 투자 본질적인 것 자체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일수록 좋지 않은 뉴스들만 집중적으로 부각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찾아보면서 걱정하는 마음이 커지면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오늘은 이런 하락장이 투자자에게 가지는 의미와 투자자는 이런 하락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딱 두 가지만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락장이 투자자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제가 2020년 3월 영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을 뒤로 돌린 것이다 라고요. 지금은 아직 2020년 3월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시간이 뒤로 돌아갔습니다. 시장에서 올해 하락한 것을 지우고 보면 미래 사업이 단단하고 주당 순이익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회사들의 멀티플, 그러니까 PER이 많이 내려와 있는 게 쉽게 눈에 띌 거예요. 3, 4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와, 이거 비즈니스 모델 좋네. 앞으로도 좋겠는데? 이거 딱 얼마까지만 떨어지면 매수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그 떨어지면 좋겠다는 수준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돈 주고도 사지 못할 시간을 다시 뒤로 돌린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위기처럼 하락이 다가왔지만 실상 바꿔 말하면 기회나 다름없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세 번이나 강력한 하락장을 겪으면서 이미 우리는 경험을 다 했잖아요. 2020년 3월에도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오겠다. 혹은 상황이 개선되면 돌아오겠다는 말로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근데 정작 시장에서 해결 기미가 나올 때가 되면 이미 주가는 전부 회복을 한 뒤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의 하락장을 겪으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로서 시장에 참여하고 생존해서 수익을 복리로 쌓아가려면 반드시 주식시장의 진입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진입 장벽이 바로 하락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장에 처음 참여할 때는 투자 철학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판단, 재무적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진입 장벽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그냥 경험하면 계속 자동적으로 쌓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시험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같은 하락장입니다. 많이 쌓은 투자자들도 하락장을 넘지 못하면 장기간 복리를 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하락장의 진입 장벽을 넘어서 시간을 뒤로 다시 돌린 기회라고 생각하며 지금 투자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희망이 안 보인다, 예전과는 다르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깝게는 2020년 3월에도 희망이 안 보였고 18년부터 19년까지 1년 8개월이나 이어진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희망이 안 보였어요. 오늘 주식 하락보다 앞으로 전망이 더 우울하다는 것이 그때는 정말 더 힘들었고 그때는 심지어 부동산이나 코인 같은 대체 자산군 상승이 굉장히 강했던 기간이라 상대적 박탈감도 같이 있었던 시기였고요. 이렇게 어두웠던 시기인데 제가 옆에서 본 그 살아남은 투자자들은 저 기간을 지나며 자산이 몇 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저 또한 정말 한 줌도 안 되던 자산이 저 기간 동안 눈뭉치를 겨우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뭉쳐졌고요. 계절이 바뀌듯 빈번하게 찾아오는 하락장에서 결국 이걸 뚫고 시장에 남아있지 못하면 투자자로서 뭔가 생각한 것을 얻고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의 대가들이 그토록 시장에 남아있으라 이야기하는 것도 시장에 남아서 경험을 쌓다 보면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시장에 남아서 뭘 해야 할까요? 제 경험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산당하는 레버리지는 꺼야 돼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락장에 레버리지로 청산당하거나 반강제로 담보 비율 때문에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자본금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녹아버립니다. 지분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레버리지 많이 쓰면 진짜 죽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이나 CFD는 원래는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직장인 투자자라면 주변에 이런 거 쓰는 사람들 원래는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2020년 3월 이후 급격한 상승장이 나오면서 레버리지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거 써서 막 튀어나가는 사람들 눈에 막 보였죠. 그리고 그런 거 안 쓰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주위에 한두 명은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을. 청산당하는 레버리지는 엄연히 직장인들 그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같은 것과는 차원이 아예 달라요.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부르면서 하락폭이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반등을 제한하고 있어서 담보 비율이 넉넉했던 사람들도 단 며칠 만에 목끝까지 차오르고 있거든요. 레버리지로 주식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팔려버리면 정말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지금 좋은 주식들을 사고 있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이쯤 오면 진짜 무슨 테마에 엮여서 실체도 없는 개잡주가 아니라면 주식의 문제가 아니고 멘탈과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좋은 주식을 사서 버티면 나중에 결과도 좋겠지만 여기서 정 못하겠으면 코덱스 200같이 시장을 사버리는 것도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비관적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사야 된다는 말을 하면 환율도 1,500원, 1,600원 가고 국가적인 펀더멘탈이 심각하게 훼손돼서 주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이 그렇고 저는 그렇다는 것일 뿐이지 투자는 각자의 선택과 그 각자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온전히 혼자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3월에도 그랬는데 자금을 나눠서 매일 사고 있어요. 돈은 남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꼭 있죠. 무슨 돈으로 사냐, 그리고 뭘 사냐, 이거일 겁니다. 무슨 돈으로 사냐, 현금 비중을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직장인이라면 포트폴리오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매월 들어오는 월급이 있겠죠. 포트 규모가 약간만 커져도 월급 규모 자체가 포트폴리오에 별 도움은 안 될 텐데, 내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바탕으로 시장 하락에 어떤 나름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멘탈을 지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상당히 커요. 이런 하락장에는 내가 속수무책이 아니고 뭔가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다는 제스처만으로도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포트 전체적으로는 당장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월급 같은 게. 근데 그렇더라도 오늘 매수하는 100만 원, 1000만 원은 1, 2년 후에 200만 원, 2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이런 효율적인 자본 배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정말 큰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요. 지금 그래서 직장인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또 포트 리밸런싱을 통해 현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리밸런싱에 대한 거는 가입자 영상으로 좀 제 생각을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그 리밸런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큰 틀을 말씀드리면 이런 리밸런싱을 통해 현금이 생기기도 하고 더 좋은 것들을 매수할 수도 있게 돼요. 바로 뒤에 나올 어떤 것을 사느냐와도 이어지는데 19년, 20년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똑같더라고요. 버티다 보면 튀어오르는 종목이 생겨요.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무슨 불황 테마를 탄다든지 뭔가 주목받아서 조금 튀는 종목들이 생깁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은 30%, 40%씩 빠지는 마당에 오히려 주가가 튀면 혹은 단단하면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커질 수도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이 그 룸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종목들을 밀고 확보한 현금으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리고 종목 간의 선우순위도 분명히 있겠죠. 종목이 속해 있는 게 시클리컬이냐 성장산업이냐. 그러니까 성장산업이라고 하면 입으로만 성장하는 거 말고 구조적인 진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 통해서도 선후관계를 나눌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밀고 어떻게 다시 사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은 가입자 영상을 통해서 남겨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저는 이런 종목들을 밀고 확보한 현금으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주가 상승의 두 가지 엔진인 EPS 상승과 멀티플 확장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더라고요. 물론 케바케로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고 하락장에 하나도 안 빠졌지만 멀티플 자체도 지금 좀 낮아서 팔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안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2020년 3월 미연 상사가 그랬는데 그때 주가가 별로 빠지지도 않았지만
거기서 꽤 많은 물량을 다시 더 샀어요. 다만 대체적으로 EPS 상승과 멀티플 측면을 생각을 해보고 이런 하락장에 일시적 사유로 주가가 튀어 올랐으면, 그리고 그 기업의 멀티플 확장보다는 다른 기업의 확장폭이 훨씬 커 보인다고 하면 매도하고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다른 종목을 교체 매매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종목 간의 그 상대 순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최소한 싼지 비싼지, 얘네 비즈니스가 좋은지 나쁜지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박살난 장이기 때문에 정말 정밀하고 정교한 그런 판단을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이런 선후 관계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게 전제가 돼야 주식 매수라든지 리밸런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교체 매매해야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장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다음 분기만 보고 혹은 어렵게 막 정밀하게 선택할 필요는 없고,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주가는 쩔어 있는 것들을 편하게 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몰빵하는 성격이 아니라 포트가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좀 분산을 하는 편이에요. 수요 우려로 개박살이 났지만 그런 우려 속에 수요도 구조적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모니시 파브라이의 말을 빌리면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세계에서 3개 회사 외에 추가적으로 경쟁자가 생길 가능성도 낮고요. 그리고 그런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중에 2개가 우리나라에 있고, 또 그를 받쳐주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반도체 협력사들은 일반 제조업 협력사랑은 달리 정말 같은 생태계에서 동반자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심해지니 어떤 것들이 좋을까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가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반도체죠. 저 같은 경우는 2021년 상반기에 19년부터 쌓았던 반도체 포지션을 엑시트하면서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면서 섹터 전체적으로 좋은 기회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추천이나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지식과 경험으로 각자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섹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락이 강해서 박살났을 때는 평소에 꿈도 못 꾸던 좋은 종목들도 가격이 손 뻗어 볼 수 있을 만큼 내려오니까, 너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담아 놓으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올 다음 상승장이나 아니면 반등장에 내 포트를 밀어 올리는 강한 추진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하나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좋다고 생각해서 사는 종목들 있잖아요. 많이 빠져갖고 주가가 많이 내려온 종목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랑 시장에서 뉴스가 좋다고 나오는 거랑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요 우려로 안 좋은 뉴스만이 계속 나올 때 좋은 기회가 지금까지는 제공이 됐었고요. 좋은 뉴스로만 도배가 될 때 주가는 오히려 고점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할 때 자꾸 그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 있잖아요. 단편적인 뉴스들, 지금 막 안 좋다는 뉴스들, 그런 것만 보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이게 수요가 성장하고 그리고 공급도 해자가 있어서 제한이 돼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플레이어다. 그리고 얘의 EPS가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멀티플도 증가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그냥 안 좋은 뉴스, 단편적인 뉴스 이런 거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일 공포스러운 장이 지금 굉장히 계속되고 있죠. 다들 파이팅 하시면서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마다 반등장을 극복한 영상, 반등장을 지나는 영상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